안녕하세요. 토토 교수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전공 분야는 사주 및 성명학입니다. 좀 더 전문 분야로 성명학이란 이름을 지어준다든지 개명 그리고 또 상호를 지어주는 데서 제가 좀 특출난 재주가 있어서 조금 알려져 있긴 한데 아직은 유튜브 상에서 여러분께 소개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좀 쉬운 컨텐츠라고 생각해서 로또를 접근했었는데 제가 또 좋아하는 분야고 했는데 막상 시작을 나서 그렇게 큰 성과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성과가 난다 하면 제 전공 분야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인데 요번에는 풍수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세계 정세에 대해서도 논할 수도 있고 또 사주 분야에 대해서도 논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분야를 가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란할 때, 제 개인적으로도 산란할 때 정리정돈을 좀 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데 그건 저뿐만 아니고 뭐든지 이렇게 잘 정리정돈된 데서 생각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 기운 자체가 저는 온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정리정돈을 잘한다는 것은 이제 길을 잘 통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집에 어떤 중심선과 복도 등에 크고 무거운 물건이 있으면 좀 치워야 된다, 이런 주의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그 중심선이란 거는 이렇게 이거 보이나요? 예, 예, 약간 옆으로 해야 되나?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우리가 이 집 면적이라 생각했을 때 이런 중심 쪽에는 어떤 물건들이 놓여지는 게 안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탁자 정도 같은 것도 놓여 있는 건 별로 안 좋다. 그러니까 중심은 항상 조금 환하게 비워놔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책상 같은 것도 이렇게 붙인다든지.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 개인적인 의견에는 이런 공간을 좀 남겨두는 게 더 좋다. 딱 붙이는 것보다, 이렇게 모서리 붙이는 것보다는 이 공간을 남기면서, 예,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배치하는 것도 좋고, 항상 중심은 어떤 형태로든지, 예, 예, 좀 비우는 게 좋다. 집이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이렇게 생겨도 한 요쯤이 중심이겠죠. 예를 들어서 그거는 저희 집은 정사각형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있지. 이렇게 삐딱하게 하지 마시고 그죠? 대충 알아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런 중심선에 무거운 물건들이 좀 놓여져 있으면 가족 간의 어떤 화합의 기가 좀 흩어지는 기운이 있더라. 모서리와 교수님이 무슨 요즘 모서리와 기둥의 어떤 나쁜 기운과 이제 영향력을 이제 화분이 받아내도록 중화할 수 있도록 기둥이나 모서리 화분을 두어라. 지난 시간까지 얘기한 것 같은데, 또 한번 그림 솜씨 한번 더 발휘를 해볼까요? 사실은 딱 정면에 두고 그려야 제가 훨씬 더 잘 그리는데, 예, 예. 예, 역시, 예. 손을 반대 방향으로 하고 그리니까, 예, 그림이 잘 안 나오네요.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구나. 야, 이 긴장을 해서 그런지 그림 솜씨가 안 나오네요. 희한하네요. 자,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살짝 그랬는데, 이렇게 잎이 넓은 식물들을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 적을게요. 관엽식물이라고 그래요. 관엽식물. 관엽식물이고, 요런 부분을 대표적인 식물이 마리안느 이런 식물들이 있어요. 그래 제가 말하는 거는 뾰족뾰족한 선인장보다는 이와 같이 이렇게 잎이 넓은 이런 식물들 나왔을 때 기의 흡수를 잘한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고, 특히 이제 기 인테리어에서 자주 등장하는 게 화분인데, 요즘은 이제 일반적으로도 이제 음이온 발생 및 어떤 실내 공기 정화, 전자파 차단이라든지 먼지 제거 차원에서도 주목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적으로는 그런 어떤 실질적인 효능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13분 정도 지나가고 있네요. 앞에서도 제가 말이 길었네요. 그 실질적인 어떤 혜택, 기 차원이 아닌 혜택도 있지만도, 제가 말하는 어떤 풍수 인테리어, 기 인테리어에서는 화분 자체가 이런 흉한 기운을 이렇게 많이 막아준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서리라든지, 예, 예, 기둥이라든지라는데, 예를 들면, 자, 요렇게 집이라는 면적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요런 데 들어가는 거지. 화분을. 왜? 기본적으로 요런 모서리에서는 나쁜 기운들이 이렇게 방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기운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이 화분, 그럼 뭐 어딜 가도 화분이 요래 중간에 있는 경우는 없죠, 집에. 예. 뭐 그렇게 돼 있으면 약간 뭐 다른 말은 실현하면 안 되니까, 자 그렇게 두시고, 창문 같은 건 항상 맑게 유지해야 된다. 창문은 뭐 위생적으로도 좀 맑게 해놓는 게 낫겠죠. 잘 닦아주고. 저는 한 번씩 기분이 날 때는 집안 대청소를 혼자서 다 합니다. 그럴 때 대청소라는 거는 방만 닦는 게 대청소가 아니겠죠. 전반적으로 창문 같은 경우도 깨끗이 닦아주고, 뭐 하이타이에 뭐 걸레를 하이타이 빨아가지고도 뭐 닦을 정도도 있어요. 또 빈 방은 적을수록 좋다. 이 말은 뭐냐면, 아까 뭔가 뭐래다 뭐 물건이 있으면 치우는 게 좋다면서요. 근데 제 말한 거는 안 쓰는 방을 놔두는 거는 안 좋다는 거죠. 이렇게 안 쓰는 방, 집이 있으면 요 방도 있고 뭐 요 방도 있고 요 방도 있는데 이 방은 뭐 전혀 안 쓴다. 이런 빈 방을 남겨두는 거. 깨끗한 거하고 빈 방으로 안 쓰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 뭐 그 빈 방이, 즉 잘 안 쓰는 방이 있으면 그 안에서 어떤 기운들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시골에 가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뭐 옛날 시골의 어른, 요즘 얘기는 조금 현상이 안 맞는데, 예전에는 너무 연세 많으신, 기력이 전혀 없이 노인이 한 분 산다 칩시다. 그런데 뭐 노인 한 분이 이렇게 탁 누워서 이제 지내시는데, 한 번씩 이 구렁이가 기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 구렁이들도, 즉 뱀들도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제일 싫어하는 파충류 중에 하나로 뱀을 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근데 뱀 역시도 사람을 두려워해요. 근데 이 뱀들이 사람이 있는데 기어 들어오는, 이 사람한테 해를 입히기 위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뱀 자체가 사람의 기운을 전혀 못 느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구렁이들이죠. 그래서 예전에, 정말 예전에 시골에는 정말 이렇게 병약하고 이렇게 기운이 다 쇠약하신 어른이 혼자 사신다면 구렁이가 방 안으로 불러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더란 거죠. 즉 사람의 기운을 못 느끼니까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빈 방을 놔두는 건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다. 그 다음에 침실 외에는 조명을 좀 밝게 해야 되고, 이제 침실은 뭐 조명이 뭐 잠자는 방이고 좀 조명이 어두워도 되지만, 그 외에는 좀 조명을 밝게 하는 게 좋고, 특히 현관, 집 들어오는 문 앞에는 뭐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있죠. 현관을 좀 밝게 하는 것이 이제 기운적으로 참 좋더라. 그 다음에 테이블은 둥근 것이 좋더라. 저는 이거 하다가 오늘 25분, 한 10분 만에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제가 앞에 서두에 좀 말이 많았는지 벌써 17분 치닫고 있네요. 좀 말이 좀 빨라져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테이블 같은 경우는 모서리 두더라도 이렇게 뭐다 조금 테두리가 이렇게 이 모서리가 둥근 테이블이 좋아요. 둥근 거. 뭐 그렇다 원탁 이렇게 두기는, 집에 이런 원탁 있는 테이블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식당 뭐 우리 주방에서 식탁을 보더라도 이런데, 이렇게 모서리가 탁 있는 거는 이런 모서리에서도 좀 나쁜 기운들이 많이 오니까 될 수 있으면 이 끝이, 특히 어린 애들 키우는 집에서는 이런데 보호대 같은 거, 이런 스펀지 같은 거 끼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용어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러기보다는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둥근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기운적으로는 나쁜 기운이 안 나오기 때문에 좋지 않겠는가. 동시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식탁은 또 이 벽면에 안 붙이는 게 좋다. 어느 정도 약간 공간을 두고 띄우는 게 좋더라. 참고하세요. 뭐 기운이 좋아져서 나쁠 거 없잖아요. 뭐 지난 주차에도 제가 뭐 로또 걸린 것도 보여드렸지만, 저는 사실 빨간색이 제 기운이 굉장히 좋은 색깔이건 저한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이상하게 파란 걸 입고 다녔어요. 근데 몇 달 전부터 이렇게 빨간 티셔츠를 입고 다니고 나서부터는 희한하게도 이렇게 뭐 그날 걸린 게 최고로 많이 걸려서 그렇지 자주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한테 좋은 걸 입고 다니는 거,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번호들도 제가 조합을 할 때 3번, 8번을 좀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3번, 8번을 많이 쓴 경우에도 또 금액이 크게 걸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무조건 그래 걸린다가 아니고, 저는 제 기운에서 3과 8이 제 기운이 좋거든요. 누구한테 물어봤냐고? 제가 제 사주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놈들은 38 광땡 아니냐 이런 말도 하는데, 뭐 우연찮게, 그래서 저도 지금 사는 집도 308동에 1303호에 살아요. 근데 그거는요 제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결정하셨거든요.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쟤한테 좋은 번호가 3과 8인데 그렇게 뭐 308동에 1303호라고 이러니까 뭐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생기겠죠. 좀 황당하신가요? 자, 어쨌든 동시에 식탁을 이렇게 붙이지 않는 게 좋고, 그림은 좀 부드럽고 따뜻한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림 같은 게 있다면 저도 집안에 어떤 제 방에조차도 이렇게 그림을 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액자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거실 같은 데는 조금 추상화 같은 거 걸려도 되지만 내가 자는 침실 같은 데는 좀 기괴하고 좀 어두운 초상화라든지 좀 종교적인 성향이 강한 그림들은 침실에 두는 건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는 어떤 서재라든지 그런 그림들은 거실에 두는 게 좋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림조차도 좀 따뜻한 기운이 오고 좀 부드러운 기운이 좋은데, 이렇게 경우에 따라 뭐 추상화 같은 거, 뭐 피카소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침실에는 없는 게 좋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해 놓으세요. 그냥 침실에는 좀 따뜻한 그림이 좋고, 어쨌든 좀 기괴하거나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다.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달마 그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서재나 거실에 두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 뭐 저도 저희 집에 보니까 선물 받은 달마 그림이 저도 마침 보니까 있네요. 제 방에 지금 강의에 있는 제 방이 있는데 저는 제 방에서 자지 않거든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관 같은데 들어오는 현관에는 좀 시계를 걸어두면요 식구들에게 좀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습니다. 뭔가 이제 기운적으로 째깍째깍 뭔가 제 시간에 들어와야 돼 뭐 이런 분위기를 주는지, 어떤 기운적으로는 현관에는 조금 시계를 비치하는 거를 비추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신발장 부분은 좀 깨끗하게 치워 놓는 게 좋아요. 그래 뭐 신발장 있잖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사주를 공부하다 보면요 여성들한테 조금 불리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집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뭐 신발 뭐 이건 그림 그릴 내용은 아닌데 신발장 될 수 있으면 신발은 그 신발장에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신발장에 넣는 게 좋아요. 될 수 있으면 현관 앞에 신발이 많이 놓여져 있는 거, 우리는 가지런히 놓아라 이렇게 배웠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 될 수 있으면 그 신발이 안 비치는 게 그 집의 기운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고, 특히 여성의 경우 뭐 제가 볼 때 이제 기운을 공부하다 보니까 신발이 노출되어 있으면 연애운들이 조금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연애. 여러분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 같은 경우는 연애운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 이라면 현관 앞에 신발들은 좀 치우고, 신발장이 없으면 이 신발 위에다 이렇게 흰 천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할 때는 흰색이란 게 굉장히 중요해요. 흰 천 같은 걸로 신발을 좀 덮어 놓는 것도 훨씬 낫지 않나. 아니면 상자 같은 데 넣어 놓는 게 제일 좋겠죠. 좀 번거롭죠. 인생은 좀 번거로운 것 같아요. 예, 예. 그 다음에 특히 있잖아요. 현관 앞에 우산, 이거 될 수 있으면 비닐 우산, 특히 비닐 우산 같은 경우는 놔두는 게 상당히 안 좋아요. 기운적으로. 제가 경험담입니다. 그 다음에 뭐 아직은 여러분 나이에는 맞지 않지만 골프 가방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뭐 부모님이 쓰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현관 앞에 두면 기가 산만해져요. 그러니까 특히 비닐 우산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좀 안 쓰는 게 좋은 게, 여기에 약간 직업운을 많이 떨어뜨린다는 어떤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직업운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우연찮게 뭐 비닐 우산 있으면 모르지만 그 안 되려면 이런 게 또 집에 많아요. 희한해요. 그 자기 오늘 이후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난다 하면 일단 현관 앞을 좀 깨끗하게 하고 신발도 될 수 있으면 안 보이게 좀 숨기는 것들도 하나의 내 운이 좋아진다는데, 뭐 좋아진다는데 그리고 큰 공이 안 된다는데 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저는 나이가 들다 보니까 크게 손해 볼 일 아니고 위험 부담이 없으면 좋은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럼 뭐 제 이익에 반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참지도 못하겠고. 그래 이제 현관이 그리고 들어서자마자 자신이 보이는 이제 거울을 두고 있으면 좀 남편이 좀 바람을 피운다, 뭐 여러분하고 아직 뭐 상관없지만, 현관 앞에는
거울이 있는 것이 좋다 나쁘다 좋지 않다 이런 그러면 조금 뭐 남자들이 좀 바람을 피운다 속설이 있어요. 뭐 뿌리는데 이제 정신이 팔려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겠죠. 뭐 제 할 일을 다 하지 못할까 하는 염려에서 나오는 말이다 이런 말도 있겠지만 기의 흐름을 고려할 때도 좀 참고할 만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우리 장식이 지나치게 화려한 거울은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모든 게 그래요. 저도 약간 단순한 걸 좋아해요. 단순한 어떤 디자인들을 좋아하는데 뭐 이렇게 너무 황실 분위기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뭐 이미 부착되어 있는 거울을 떼기는 현관 앞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거울 앞에다가 화병이나 어떤 화분으로 있죠. 나쁜 기운을 좀 해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혹시 식구들의 어떤 기가나 외박이 잦으면 현관 앞에 아까 말씀드린 관엽식물 같은 거 이런 거 놔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새 또 25분이 됐는데 뭐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 하면서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